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기미가 보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예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사태는 악화 일로였습니다. 중간에 악화가 멈추는 경우는 있었지만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려가기만 했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그래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만으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선 가장 큰 희소식이 문재인 측과 홍석현 측이 크게 붙었다는 점입니다. 싸움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 혹은 여시제 측은 자신들이 이명박과 일으킨 정변에 의해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를 거저먹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거저죠. 완전히 거저는 아니고 그쪽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니까요. 문재인 측은 홍석현 측에 대해 자기들 정도로 민노총, 민농, 전교조 등의 단체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데 기껏해야 원불교 신도들만으로 어쩔 거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은 홍석현 측은 언론의 힘이나 그런 건 있지만 사람들 동원할 능력은 없다. 기껏해야 원불교 신도들이다. 사람들 숫자는 머리 숫자는 지네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권력과 인사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등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니 홍석현 측에 대해 별거 아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근혜를 흔든 거 가지고 니네들이 우리를 갖다 그 정도로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거든. 박근혜는 맷집이 형편없었지만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아.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니네들 도와줬거든. 이제 니네들이 우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 동원할 인력이 원불교도들밖에 더 있어? 촛불 집회 그런 게 원불교도들하고만 동원해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놀고 있네.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문재인 측은 집권 후 홍석현에게 인사치레로 홍석현 인맥인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지만 임명 후 이낙연은 의전 총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권분해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그래서 그리고 홍석현도 청와대 특보 자리 하나 줬다가 같은 특보였던 문정인이 심술 부려가지고 내쫓았죠.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석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재인은 자기 덕분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재인 측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 먼저 먹은 놈이 임자고 너는 권력 못 먹었으니까 찌그러져. 거의 그런 식이죠. 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측 다 북한, 중국과 커넥션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문재인 측보다 홍석현 측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측은 확실히 푸대접을 받는데 홍석현 측은 중국 가면 확실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 모양인데 문재인 측은 완전히 찬밥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홍석현 측에 대해서 야 우리는 너희를 더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그런 시그널이에요. 자, 중국이 왜냐면 중국은 적화 통일보다는 남북 분단 고착 후 남한을 중국 영향권 하에 두는 걸 더 선호하니 홍석현 측을 선호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남한이 주도로 통일되는 건 정말 극구 피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이제 적화 통일보다는 남북 분단이 낫다. 그래도 계속 고착 후에 남한을 중국 영향권 안에 두면 된다. 괜히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 있어야지. 둘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놀기가 더 좋다. 중국 측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문재인 측은 적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김정은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에게 적화 통일을 위한 모험을 걸라고 종용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이만큼 길을 터줬으니까 지금 지도 주고 난리도 아니죠. GP 부수고 지도 주고 수로 지도 진짜 이게 여족죄예요, 여족죄. 이거 갖다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와서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해리 해리스를 갖다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해라 이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생각이 다릅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쾌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충성을 한다고 해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내려와 주세요. 우리 구세주 저기 돼지 원수님 빨리 내려와 주세요. 근데 생각해봐. 지 생명 걸고 하라는 건데 일이 틀어지면 잘못되면요. 2시간 내로 핵 벙커 버스터 맞고 저세상 관리를 하라고 재촉하는 자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주한 미국 대사를 납치하면요. 그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갖다 뭐 다 일일이 납치할 수는 없죠. 근데 뭐 몇 명 더 데려가는 건 하지만 아무래도 만약에 시도를 하려면 주한 미국 대사를 갖다 납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확실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납치돼도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대사로 보낸 거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자, 김정은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뇌물 푸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작년 쿠데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달아나던 배를 갖다 달아나다가 이제 표류한 배를 갖다 광개토대왕함이 구조를 한다고 그래서 구조를 하고 그 사람들 북한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상황이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에서 해상 자위대에서 초계기를 보내니까 거기다가 레이더를 쐈습니다. 미사일 레이더를 쐈어요. 오지 말라고. 야, 쟤네들 오면 안 됐는데. 지금 거기서 광개토대왕함이 무슨 일을 했고 그 후에 상황이 뭐 진짜 북한 어민을 구조했는지 뭘 했는지 뭐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게 결국은 그 쿠데타 시도해가지고 실패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달아나다가 광개토대왕함 구출해 주니까 와 남조선 배다 하고 해가지고 올라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 꼬봉이라서 진짜 똘만이라서 그냥 북한으로 보냈다. 지금 스토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뇌물은 향응일 수도 있고 최고급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당연히 내가 이거 뇌물을 줘야 될 걸 같다. 안 줘서 이렇게 됐다.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뇌물 풀 때 뭐냐면 장군들한테 뇌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향응일 수도 있고 이게 최고급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군 장성들의 마음을 도닥여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리영호가 예전에 그 집을 갖다 수색했는데 20만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영호가 그게 숙청당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거 사실 김정일이 준 겁니다. 참 웃기죠? 김정일이 준 거 가지고 그걸로 죄 뒤집어 써가지고 김정은이 죽인 거예요. 아무튼 군 장성들 마음을 도닥여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경제 제재가 되니까 이것이 과거에 비해 영 원활치 않습니다. 그냥 원활치 않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줄 돈이 없다요.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한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뇌물을 구입할 돈이나 뇌물로 쓸 현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나 홍석현이나 이거 많이 받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돈은 문재인이 많이 바쳤죠. 그리고 그쪽이 더 충성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에게 목숨 걸고 모험을 하라고 그래서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뭐 대놓고 눈치 없는 놈 그런 얘기했다고 그죠?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이 종용하는 모험을 했다가 죽을 확률이 살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건 김정은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즉 홍석현은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보자면 문재인 측이 오히려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대해서 우세를 확실히 점하고 있죠. 다만 홍석현이 속한 집단인 글로벌리스트 중에서 영향력이 강한 편인 이제 조지 소로스가 뭐 거의 왕초급이죠. 뭐 시진핑을 대놓고 강하게 공격했는데 이제 뭔가 비위를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큰 손해를 보게 했던지 홍석현과 시진핑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봐야겠지만 뭐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측과 홍석현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갈등이 진화되기 힘든 게 양측이 초장부터 너무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 좀 별거 아니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둘 사이에 화해를 주선할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김정은인데 그는 지금 현재 미북 정상회담에 정신이 집중되어 이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즉 최소 한 달 동안은 양측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할 겁니다. 시진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현재 중국 내 회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괜찮다고 해요. 큰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줄이 확실한 큰 회사들만 버티고 심지어는 잘 되는,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릴 겁니다. 울렁거리고 게다가 시진핑 입장에서 새우 두 마리가 싸우는데 고래가 중재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에 본인이 절대 안 나설 거예요. 왕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또 그 한국을 갖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가 나서고 싶겠어요? 왕이 같은 사람, 그 외교부장 왕이 같은 사람도 안 되고, 기껏해야 밑에 사람 한 사람 보내는 게 전부일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 시도를 한다고 해도. 자, 문재인 홍석현 층의 갈등 양상이 처음부터 상대편 뼈를 때리는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측은 사람들 동원해야 원불교 사람들 정도만 가능한 홍석현이 우리를 어쩔 거냐. 니네들이 우리 약점 아무리 많이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근데 홍석현 측은 그러니까 문재인 측이 지금 한마디로 그 노무현식 표현대로 막 나갔잖아요. 막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게 약점을 많이 잡았어요. 이 약점 정부가 완전히 때릴 게 많아. 그런데 이걸 갖다 다 풀었다가는 자칫하면은 너무 빨리 허물어지면은 이거 내가 그 책임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게 내가 책임제 개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페이스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봐주면서 슬슬 쳤더니 이제 봐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눈을 찌르겠다고 방방 뜨네.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의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자, 문재인 측에서 굴복 안 하면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가 눈먼 국가돈 200억 원을 엉뚱한 사람들이 챙기게 하고 30억 원을 불법 커미션으로 받은 의혹이 곧 드러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문재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버틸 생각만 할 겁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전농 그런 것들이 다 자기 편이니까 자기들 물러나라는 촛불 시위는 생길 수가 없다. 원불교도 신도들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모여다가 으쌰으쌰하면 어쩔 거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문재인 탄핵에 찬성할 반란표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새누리당 웃긴 짓 했죠. 그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 의원들, 그런 사람들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헌법재판소도 지네 사람들로 채워놨으니까 탄핵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버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표적인 게 조국이 한 말이죠. 자기가 6개월 지나가지고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아니 그럼 6개월 동안 문재인 부부하고 조국은 문다혜가 한국에서 태국으로 이사 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딸하고 원수를 줘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그러면 민정수석 사임해야죠. 그 말 하려면 민정수석 사표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사표를 안 쓴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즉 상황이 홍석현 측은 펀치력 있어요. 공격할 거리들이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측이 맷집이 셉니다. 그 누구도 양보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해보려면 해봐. 이러다가는 진짜 홍석현 측에서 웬만하면 안 쓰려던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 증거 이런 거 터뜨릴 거고요. 자, 문재인 측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궁리를 하겠죠.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홍석현 측에서 한 방 먹여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자기네들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 권력이죠.
중앙미디어그룹 혹은 여시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 뭐 들어가는 걸 이런 걸 아마 궁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상황 자체가 에이리언 대 프리데터, 요즘 말로 하면 팝콘 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둘이 화해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으로선 싸움이 웬만큼 크게 번지기 전에 화해가 성립되는 일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중간에 껴서 죽을 마실 것 같네요. 아무튼 입춘 혹은 음력설에 들면서 뭔가 상황이 풍향이 바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